자, 유진테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가장 투자하기 쉬운 기업이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가장 다루기 쉬운 기업, 투자하기 쉬운 기업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죠. 삼성전자하고 방향이 똑같이 가는데 삼성전자보다 그러니까 모든 구간 자체가 삼성전자보다 하고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그러니까 이례적인 구간들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삼성전자하고 같이 올라 들어가는 종목인 거 여러 번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잠시 이례적으로 다른 흐름들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화면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는 그리고 계속해서 미친 듯이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 이제 반도체를 주도하던 그동안에 반도체가 쭉 올라 들어갈 때 테마 상황에서 보면 언제나 맨 위에 있던 게 이 낸드 플래시 아닙니까? 자, 낸드 테마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위에 있었죠. 오늘 지금 위에 있다가 지금 또 조금 내려가 버렸는데 3D 낸드 이게 지금 가장 위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위쪽에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어제 이거 사야 됩니다라고 받아야 됩니다. 이거 매수 곱습니다라고 분석을 해드렸던 자 여기 어제 매수 곱습니다라고 분석을 했더니 이 테스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 올라가는데 주가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 버리죠. 이게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그 앞에 어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이제 올라가다 이제 멈춰서서 주춤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얘네들이 올라들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이쪽에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테크인 같은 기업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실제로는 실적 같은 거 가지고 그렇게 크게 현재 나오는 이 3분기 실적에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서 빵 튀어 들어간다 그러면 그 경우 같은 경우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주가가 이렇게 반영을 하면서 좋은 거 반영하면서 올라 들어와 있잖아요. 이렇게. 테크인 같은 경우 그렇죠? 실적이 쇼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리긴커녕 주가가 더 올라 들어가서 신고가까지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실적 쇼크 나오고서 신고가를 기록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아니라 다음을 보는 거야. 다음을 그러니까 뒤쪽을 바라보는 건 백미러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적이 어떻게 나오건 관계없이 요 다음에 개선되는 이걸 보고 개성해서 배팅이 들어간다는 게요. 그러니까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유진테크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 1차 밴드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의 굴곡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종목에 들어갑니다. 유진테크는 앞에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렇죠? 이미 일찌감치 저점 찍고 그리고 벌써 작년에 다 찾아 들어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최대 실적이고 내년에 또 최대 실적 형신 이루고 들어가는 종목이거든요. 삼성전자보다 느린 게 이상한 거죠. 삼성전자보다 느린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 제가 이런 식으로 어저께도 보여드렸던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위로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 이 밑에 보시는 것처럼요. 여기 테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지금 못 따라가고 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못 따라가고 밑에 처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덕분에였고요.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로 바뀝니다. 이거 때문에로 바뀌는 이 이유가 가능한 게 이게 왜 이러냐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우리 펀드 얘기 많이 볼 겁니다. 그중에서 펀드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그냥 속칭해 가지고 펀드라고 얘기하는 그 펀드에도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는데요. 뭐 채권형 펀드들도 있고 하이브리드 펀드도 있고 많죠. 근데 이 중에서 펀드 하면 가장 대표적인 펀드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주식형 펀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 좋을 때 펀드 들어가면 펀드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주고 뭐 심지어는 사기성의 그 커버드 콜 펀드 같은 경우도 나오긴 합니다만 자, 이런 펀드들 같은 경우 흔히 얘기하는 주식형 펀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액티브 펀드가 있고 패시브 펀드가 있죠. 액티브 패시브 말 그대로 능동적 수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액티브는 종목의 선정을 펀드 매니저가 임의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임의로 선정해가지고 야 전력주 잘 나가겠는데 그 현대일 나가고 효성중간에다 왕창 때려 실어. 이게 때려 실어 가지고 성공하면 이 크게 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지금은 이제 뭐 지금 바이오가 가야 될 때가 아니야. 그래가지고 바이오에다가 때려 실어버렸는데 지난 한 달 동안 바이오가 뚝 떨어져 버렸죠.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면 KP 보는 케이스. 그러니까 이게 펀드 매니저의 책임 하에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선택해요. 그렇다고 완전 마음대로 선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자, 패시브는 뭐냐라고 하면 패시브는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게 추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코스피 200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시총 비중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코스닥에도 나오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게 패시브가 필요가 없는 섹터니까 패시브가 작동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비중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 비중대로 그대로 사버리면 됩니다. 이 비중대로. 실제로 굉장히 유명한 옛날 올드 투자자들은 누구나 다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나이든 전문가분 한 분 있죠. 그분 같은 경우에 종목을 100개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비중 0.5%, 1% 이런 식으로 가지고 100개 이상의 종목을 가지고 있죠. 거의 지수하고 같이 움직여 들어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면 적어도 지수가 오르는데 나는 못 올라, 내 계좌는 못 올라 같은 일은 생기지 않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필요가 없죠. 그냥 코스피 200 ETF를 사버리면 되니까.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종목이 지수하고 그대로 따라 올라가게 비중을 설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하이닉스를 1만 주 사는데 20억이면 됐었는데 지금은 하이닉스를 1만 주를 살려 그러면 그래서 하이닉스도 비중이 계속 올라 들어가기 때문에 더 사야 돼요. 삼성전자 올라 들어갈 때 더 사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패시브의 비중을 채우려 그러면 하이닉스를 이걸 만 주만 샀으면 됐다 이거야. 만 주만 20만 원에 만 주만 사서 20억만 들어갔으면 되는데 하이닉스의 비중이 자꾸 올라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그 비중을 맞추려 그러면 하이닉스를 만 주를 사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를 13,000주를 사야 돼. 이제 그 비중을 맞추려면 13,000주를 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20만 원이었는데 지금 하이닉스가 6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0억이면 충분했었는데 지금은 패시브가 비중을 맞추려 그러면 80억을 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펀드에 돈이 이제 마구 들어온다 그러면 새로 들어온 가지고 넣어버리면 되죠. 새로 들어온 가지고 넣어버리면 되는데 펀드에 돈이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들부터 비중을 먼저 갖다 맞춰야 그래야 이게 지금 줄어들고 내 계좌가 지수는 20%가 나는데 주식형 패시브 주식형 펀드가 수익률이 10%밖에 안 된다. 다 나가죠. 그러면 펀드 해약하고 다 나가버리잖아요. 들어오지도 않죠. 돈.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부터 먼저 때려 맞춰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종목들이 폭주를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일부에서 이제 조정을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일부 아래쪽에 있는 반도체 펀드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갖다 때려 넣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 때려 넣으면서 나머지 돌 쪽에서 빼서 집어넣는 겁니다. 새로 신규 자금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그걸로 커버했을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얘들을 사느라고 나머지가 희생이 되는 거예요. 시장 전체도 마찬가지였었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어제 지수가 2.7%가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2배 이상 더 많았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3배 가까이 더 많았었죠. 이런 상태.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때려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다 박아넣는 이런 현상이잖아요. 그 앞에도 그랬었고요. 지수 2% 올라가는데 하락 종목이 1.5배가 더 많았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결국에 그렇죠? 상승 종목 600개, 하락 종목 1,500개.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는 거 저거부터 때려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때려서 맞춰서 가고 있다가 그래서 얘네들이 주춤거리고 멈춰서게 되면은 이 종목들이 돌아 올라오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상징적인 가격, 라운드 넘버 가격이 60만 원을 어저께 넘어갔지 않습니까? 자, 앞쪽에서도 그랬죠. 지수에서도 그런 흐름들 나온다라고 얘기 드렸었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라운드로 500단위로 지금 대규모로 때려 팔아버리는 형태 나오거든요. 3,000에서 팔았고 3,500에서 때려 팔았고 4,000 넘어져 때려 팔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라운드 넘버 들어가고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옴과 동시에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서 이제 압박이 덜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이 그렇게 밀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파는 것만큼 이제 수익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 되니까요. 이제 맞춰주려고 그러면 다시 이제 이쪽에서 지금 따라서 붙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쪽에서 고가에서 선방을 하고 있었던 심텍 같은 경우로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이 심텍 같은 경우 보면 안 내리고 있었죠. 상대적으로 이런 애들은 지금 뚝 꺾여버리고 테스 뚝 꺾여버리고 근데 심텍은 자리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됐다가 심텍 같은 경우 보면 오늘은 지금 심텍이 못 올라요. 오늘은 심텍이 지금 마이너스에 가 있죠.
그러나 테스, 이오테크닉스,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 SNS텍 이런 종목들, PSK 이런 종목들이 올라 들어가 있고 상대적으로 안 내린 이런 식으로 지금 조합 맞춰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구조로 들어가는 종목들이 특히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존재 때문에 이런 흐름들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서도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얘기를 드린 거는 그런 식으로 패시브가 돌고 액티브가 돌고 관계없이 이 유진테크는 일단 무조건 덮어놓고 따라간다는 얘기죠. 덮어놓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 펴놓고 삼성전자가 안 내리면 유진테크도 안 내려. 덮어놓고 삼성전자가 안 내리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종목이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 이렇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내려갈 때는 물론 당연히 더 많이 내립니다. 더 위에서부터 지금 낙폭이 아주 과하게 들어오죠. 이게 삼성전자보다 무조건 2배 이상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진테크를 선택을 한다. 저는 삼성전자 안 사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유진테크 삽니다. 저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 드리고 있던 거죠. 리틀 삼성전자, 유진테크. 이 유진테크가 또 못 따라오고 그런 거는 이례적으로 있긴 있어요. 바로 지금처럼 들어갔던 2017년 랠리 같은 경우에는 유진테크가 못 따라 들어갔죠. 바로 지금하고 똑같아요. 2017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잔나게 올랐었거든요. 2017년도 랠리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자 여기 이제 하이닉스까지 집어넣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이번에 워낙에 많이 올라가지고 조금 이게 고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지금 현재의 반도체 이 소부장 시세를 이해하시려 그러면 이때 흐름들을 보시면 돼요. 이때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바로 지금하고 똑같죠. 잔나게 올라 들어가면서 얘를부터 때려 사야 되니까요. 소부장들을 살 여력이 없어. 소부장을 이례적인 현상.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이례적인 이런 구간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이 유진테크의 경우에는 이런 이례적인 구간을 제외한다 그러면 유진테크의 경우는 삼성전자하고 그냥 똑같이 가고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삼성전자보다 2배 이상 더 빠르게 간다. 얘기 들었었죠? 지금 이런 흐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지금 어제 많이 올라갔다 살짝 눌려 들어오는데 그동안에는 그 전에 이거 쉬어서 지금 멈춰 서고 있는 형태였잖아요. 지금 요 목만큼은 그동안 쉬었던 몫을 그냥 그대로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추세가 깨지냐 안 깨지냐만 보고 그냥 그대로 내리 홀딩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홀딩하고 있죠. 유진테크 제. 삼성전자 안 깨지는데 팔릴 이유가 없잖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한국 증시 전체에서 가장 쉬운 종목이 유진테크다. 삼성전자 하나만 보면 되거든. 삼성전자 1차 밴더. 이 유진테크가 그래서 유진테크 종목을 설명드릴 때마다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지금 최근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많아가지고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유진테크가 리틀 삼성전자라는 별명을 달고 있는 지가 지금 15년이 넘습니다. 15년이 넘어요. 다시 보여드릴까요? 얘가 왜 유진테크가 왜 리틀 삼성전자라는 얘기를 달고 있는지 비교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왜 안 나오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요 자리가 여러분들 3만 원대인데 지금 계산하는 저번에 계산할 때가 요때가 566%에서 이게 하도 올라가지고 잘 안 보이죠.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올라올 때 삼성전자보다 2배 빠르게 삼성전자 밀릴 때는 물론 마찬가지 2배 빠르게 밀리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례적인 구간 여기 2017년 구간 요 구간만 제대로 못 따라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 밀리면서 빠르게 밀려 내려갔다. 또 2020년 돌아 나올 때 유진테크가 압도적인 크기가 더 크죠. 자, 더 크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역시 삼성전자 밀릴 때 더 크게 밀려 내려갔다 돌아올 때는 월등하게 더 크게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월등하게 크게 적어도 삼성전자보다 올라갈 때는 2배는 더 올라간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가는데 삼성전자보다 올라갈 때 2배 더 간다. 이거 삼성전자를 왜 삽니까? 유진테크를 사지? 아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추천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벤치마크로 해서 똑같이 해서 유진테크를 사면 삼성전자보다 2배 이상 더 버는 종목, 세상에서 제일 쉬운 종목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천재투자TV에 들어오시면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에도 얘기 드렸습니다. 유진테크가 리틀 삼성전자를 별명을 달고 있는 지가 15년이 넘습니다. 15년이.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올드한 예전부터 다루던 주식을 다루던 반도체 쪽을 열심히 다루던 전문가라 그러면 이거 다 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오르고에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식 투자 경력 10년이라 그러면 반도체 랠리만 최소 4번을 본 사람이에요. 4번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앞쪽에 90년대서부터 반도체 랠리를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모를 리가 없죠, 절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이익을 내드린다는 얘기가 더 크게. 그렇죠? 삼성전자만 보고 있을 때 뭣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만 보고 있을 때 삼성전자하고 똑같이 움직이면서 삼성전자보다 2배 더 나는 종목들 이런 거 찾아드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각 섹터별로 전문가들이 이런 종목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전문가 스타일하고 주특기 분야를 잘 파악해 주시면 이런 종목들을 다 찾아서 골고루 여러분들의 이익 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